두 번째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어떤 미래의 어떤 핵심 역량은 소통 능력이거든요. 중요하죠. 이게 지금 계속 그 앞으로 이제 스토리 교육 그러면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입시가 아닌 것 같고 또 입시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애가 15에서 20% 아니고 나머지 7, 80% 아닌 아이들은 자기 나름의 어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의 어떤 스토리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스토리 교육이라는 게 입시는 그래도 점수가 나오잖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뭐 70점, 80점 그럼 좀 더 여러 노력을 해서 90점으로 올려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스토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막연하고 맞아요. 평가 불가능한. 맞아요. 우리 근데 목표 설정이나 뭐 이런 데서도 정량화돼서 평가할 수 없는 거는 제대로 된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사실 평가를 해야 될 건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제시하는 스토리 교육에 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정량화된 어떤 수치로 하나 이제 자주 얘기하게 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게 블로그가 됐던 유튜브가 됐던 인스타그램이 되겠던 자기만의 팔로워 3,000명을 만들 수 있으면 그 아이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사실 지금 우리도 유튜브 해보고 있지만 3,000명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않아요. 진짜. 근데 블로그 10,000명 넘는 거, 거의 10,000명 넘은 제 주변의 지인들은 다 저자가 됐어요. 지금 다 강의를 합니다. 자기만의 콘텐츠를 갖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 용어로 덕후가 돼야 돼요. 매니아라든지 이 정보는 여기서밖에 볼 수 없어. 그렇게 하는 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이 지금 SNS라든지 제가 말한 이런 거의 가장 핵심은 소통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소통의 또 하나의 핵심은 또 이제 환원적인 얘기도 되지만 스토리와 펀이에요. 그렇지. 이게 좀 줄거리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뭐를 좋아하고 이건 재밌는 거다 아니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아이들 주변에 애들을 재밌게 할 수 있고 애들이 내 얘기를 좀 듣는.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약간 자기 책만 보고 범생이처럼 하는 아이들은 점점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걔를 팔로우업 하고 싶지가 않아. 맞아. 지 혼자 공부만 하고 문제집만 풀어가지고 점수만 잘 나와서 하는 애인데 쟤를 좋아요를 누를까요? 안 하죠. 아니면 그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는 우리 뭐 공부의 신 뭐 그런 어떤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내가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 아이들한테 알려줘.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ASMR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전해줘. 그래 나한테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초등생의 입장에서 아니면 중등생의 입장에서 공부를 잘하는 법, 아니면 쉽게 이거를 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 팁들을 구체적으로 주고 그래. 이런 애들은 내가 좋아요를 하겠죠. 그렇지. 이게 맞아요. 뭔가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애들한테 전해줄 수 있고 다른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관찰력이 되고 맞아요. 소통을 할 수 있고 눈치가 있는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이런 핵심 역량이 아닌가.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의 어떤 독서는 눈으로만 하는 독서, 그래 독후감도 자기만 그렇게 해서 쓰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그냥 책만 보는, 이거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브루타 식으로 둘씩 이렇게 짝을 져.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혼자 TV만 보고 이렇게 화면만 보고 얘기하는 건 정말 지겨워서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케미가 맞는,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케미가 잘 맞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얘기할 동안 빠졌던 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치고받고 주고받고 이런 부분이 잘 되는 소통 연습이 잘 되고, 또 지금은 내가 껴들어갈 때가 아니고 언제 껴들어가고 이 부분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니까 여기다 더해서 뭘 해, 이런 눈치가 있는 아이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소통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관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려하는 마음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어떤 소통 능력, 사회 소통 능력이 앞으로 점점 미래 사회는 사실은 이제 중요시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유치원이 있어요. 그 유치원에서 한번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그 입학 설명회를 하다가 학부모들이 굉장히 거센 항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입학 설명회가 끝나고 졸도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면 학부모들이 뭐 때문에 반론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냐면, 졸도할 정도로까지 얘기했냐면, 유치원 영어 유치원인데 그 영어 유치원에 사이언스 과목을 넣느냐 안 넣느냐
영어로 되는 사이언스 수업을 지금 어. 있었는데 그걸 왜 줄이느냐, 줄이지 말고 그걸 늘려라 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뭐 사이언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다가 그렇게 되는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박입니다, 대박. 저는 그거를 듣고 너무 사실 안타까웠어요. 유초등 때 정말 필요한 거는 그렇지. 과학 지식, 어설픈 Y 그거 하나 읽고 나서 더 이렇게 실험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친구랑 잘 노는 거. 맞아. 그다음에 제 생일 잔치 때는 나는 놀러 가고 싶어. 맞아. 그다음에 제가 뭐 하고 싶으면 나랑 같이 하고 싶어.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기르는 맞아. 아이들과 잘 놀 수 있는 아이들이 인기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모범생이 아니라 매력 있는 아이들. 맞아, 맞아. 내가 걔를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걔 팔로워가 되고 싶은 그런 아이들로 길러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사실은 입시라고 하는 막장 열차에 그 안에서 하나라도 지식을 더 갖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고, 이게 막 불안한 그런 심리가 여전히 많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엊그저께도 그 오산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진공 반도체 로봇을 만드는 회사의 팀장 이상의 워크숍을 제가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네.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석박사 출신의 엔지니어들이고, 나름 가방끈이 긴 우리나라의 첨단 엔지니어들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하고 리더십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분들이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못지않은 최고의 전문가인데 옆에 부서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닌 말로 보통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철저하게 프로세스에 자기 것으로만 투입을 하고 완벽한 아웃풋만 에러 없이 나오면 아무 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최고, 내 프로세스는 완벽, 이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조직에서 그것만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소통에도 방법이 있고 사람들마다 쓰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내가 미리 알고 있고, 나는 어떤 에너지를 쓰고 상대방은 무엇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소통을 하는지를 서로가 알면 충돌이, 갈등이, 오해가 빚어질 것들이 대단히 줄어들게 되고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는 걸 이제 진단지를 통해서 각자의 유형을 발견하고 그걸 했거든요. 성격 유형 분석과는 조금 다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 팀원들 다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왜 이랬구나, 이 친구는 이런 면이 있었네, 이거를 알면 굉장히 소통이 잘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3대가 살고 있는 대가족 시대 때는 집 안에 그런 굉장한 성격의 유형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고요. 할머니, 권위주의적인 할머니, 할아버지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우고 노는 얌체 형, 오빠, 누나,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또래 집단 안에서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이쁨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지를 가족이라는 아주 최소한의 단위로부터 획득을 했는데, 요즘은 점점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런 걸 체험하고 경험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막 실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마치 신병 훈련소를 거치지 않은 병사가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서 뭔가 사격을 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쏘는 족족 다 오발이고 다 이 명중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누군가가 쏜 화살이 나한테 날라오고 총알이 내 심장에 박히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체가 소통 능력의 부재를 일으키는 어떤 사회 문화 인류학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네. 그래서 어쩌면 가능하면 또래 집단이 많이 어울릴 수 있도록 소그룹 활동을 많이 하셔라.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부모 안에서 내가 모든 게 최고야 라는 어떤 이런 일인주의, 지상주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는 집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조금 더 이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지? 이런 조금은 피 튀기는 경쟁을 어린 시절에 대가 없이 해보고 조건 없이 해봐야 나중에 진짜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조직, 사회, 직장에서 내가 따당하지 않고 내 것들을 누군가에게 정정당당하게 이기적이지 않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이런 걸 신경 쓰셔야 되는 세대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알겠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가 되는 쪽, 또 되지 않는 쪽, 그렇게 크게 나눠서 이제 실천 방안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좀 생각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동아리 활동,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입시 체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많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걸로 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좀 만들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입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신이 좀 좋아서 수시 TO를 받을 수 있는, 수시에 뭐 1, 2등급 되는 아이들은 학종으로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학종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 좋아졌어요. 가지 좀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제도를 한꺼번에 또 바꿀 수는 없는 맞아요. 거거든요. 정시를 뭐 늘리고 그러는데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제도 내에서 그런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저는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도 나름의 그런 스토리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 미리 이렇게 부딪혀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진짜 동호회 활동이거든요. 동아리를 넘어서 자기가 드론을 좋아한다 그러면 드론 동호회를 가면 어른도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지인 가정에 아이가 RC라고 해서 리모트 컨트롤, 그 자동차 조정하는 이걸 했거든요. 청소년부로 이 아이가 우리나라 챔피언까지 했던 애예요. 근데 RC 대회를 가면은 청소년부가 있고 성인부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어른들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애가 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RC에 성인부에 와서 하시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인 그렇지.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직장인들은 맞아. 뭐 이거 안 할 되지.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뭐 변호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 하시면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걸 하고 그 기계들이 굉장히 좋고 또 전문화돼 있고 또 그거를 계속 이렇게 취미로 하시다가 RC 샵을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사장님을 만나게 되고, 아, 세상에 이런 길도 있구나. 아, 그리고 내가 평생을 RC를 이거 하고 싶으면 공부를 좀 해야 되나? 맞아. 영어 공부서부터. 영어 공부 매뉴얼 같은 매뉴얼이 것도 영어야. 보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사회에서의 그 접하는 시간을 빨리 땡겨주면 땡겨줄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아, 맞습니다. 자꾸 지금 청소년기가 있고 입시가 들어가서 이렇게 유예가 너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캥거루족이다, 취업도 안 된다 그러니까 중고등 6년이 아니라 대학 4년 내내도 사회하고 지금 완전히 담싸고 지내는 거죠. 취업도 안 되고 그러면은 공무원 시험 될 때까지 또 취업 될 때까지 거의 한 10년, 20년을 애로 사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좀 모르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두려움만 더 깊어지고, 맞아요. 완벽하게 다 갖춘 다음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허송세월하게 되고 그런 시절은 오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가장 좀 실질적인 팁 중에 하나는 아이가 공부가 된다면 학종을 활용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어떤 그 그룹워크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장들을 통해서 한번 입시적으로 승부를 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인 동호회 아니면 아이가 좀 좋아하는 것, 뭐 아니면 그것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가정 내 소통을 통해서라도 뭐 가족 식탁 대화라든지 하부르타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또 내 의견을 표현하고 이런 연습들을 하는 게 지금 앞으로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그 관건이고 또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신문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신문이라고 하면 요새 인터넷 신문도 되게 많고요. 또 고전적인 종이 신문도 있죠.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인터넷 신문이라고 부르는 뉴스들은 소위 말하는 클릭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는 기사들을 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종이 신문에 실리는 모든 기사가 인터넷 신문에 다 있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왜냐고요? 누군가가 클릭하지 않는 기사는 올려봐야 양만 차지하고 부담만 되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편집을 해서 중요한 것들만 올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하는 기사는 내가 알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의 기사들이 다 망라되어 있지 않다. 이게 인터넷 신문의 한계이고요. 두 번째는 신문의 기사가 가장 핫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다루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그걸 계속 팔로우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깊이 있는 학습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엔 총회에서 16살짜리 아이가 대담을 해서 유엔 총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덴마크의 16살짜리 고등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유명해진 거는요, 소위 말하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왜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수업을 거부하는 1인 시위를 처음에 해서 이것으로 유명해졌고요. 네. 이 친구의 이슈가 전 세계적인 이슈화가 되면서 영국 의회에 가서 초청 연설을 했고 프랑스 의회에서 초청 연설을 했고 이번에 유엔에 와서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환경 변화를 저해하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무동력 요트를 타고 2달에 걸쳐서 스토리가 나오네요, 대서양을 이게. 횡단해가지고 이번에 뉴욕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후행동 변화 그 학생 회의에 이 친구가 거의 리더가 돼서 차세대 노벨 평화상 주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자기네가 싸질러 놓은 똥을 왜 우리한테 주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물려줄 환경을 지켜서 보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아이들이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은 환경을 우리가 커서 받을게요가 아니라 이제는 주도적인 주체가 돼서 환경의 주인이 돼서 활동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기사가 한 번 난 게 아니에요. 2018년 이 친구가 처음에 1인 시위를 할 때부터 신문에서는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조회를 해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누군가 종이신문으로 꾸준히 봤다면 이미 5번, 6번 기사화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환경 변화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신문을 통해서 이거 누구야? 꼬맹이 나랑 비슷한 아이인데? 라고 봤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신문을 본 김유진이라는 아이가 이번에 그 뉴욕의 한국 대표로 갔습니다. 역시 이 친구도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뭔가 정말 이 친구가 그래서 환경운동 전문가가 된다면 이 친구는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하나의 직업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서부터도 신문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요즘 신문이 사실 옛날만큼 그렇게 격조 있는 신문은 아닙니다.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이제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정보를 내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어? 이 정보의 장악력이 중요해졌고요. 이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걸 어떻게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내 안에 담아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창조적인 무언가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정보를 분석, 파악, 판단, 그리고 가치 있는 재창출, 그리고 적용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요, 유튜브의 영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활자화된 내용을 문해력을 가지고 문맥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요즘 제가 강조하는 맥락적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려면 독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책도 물론 좋은 자료이긴 하지만 이 시사적이고 트렌드가 반영된 신문도 굉장히 좋은 소스다 해서 제가 신문 하브루타를 하는 이유도 사실 이런 뭔가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신문 하브루타 영상, 추가 영상이 있는데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말씀하신 그 실질적인 솔루션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이번 주 일요일 날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셔도 됩니다. 몇 월 며칠이죠? 9월 19일 1시부터 5시까지 학부모가 함께하는 신문 하브루타 워크숍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린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를 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문으로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기르고 또 미래도 대비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토론할 수 있는, 지금까지 좀 얘기했던 거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라도 해야 되는가, 원사 솔루션으로 하나 확실히 할 수 있는 또 대안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9월달 우리 이용각 신명섭의 북토크는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하고 우리 지난번 호모사피언스나 뭐 이런 그 내용에서의 어떤 우리 디지털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또 디지털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직업에 관련해서 또 그런 미래 직업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